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오늘 새벽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제 카타르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몇 시간 후면 도착을 할 텐데 오늘 처음으로 볼 기사, 이 월드컵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리포트 보셨듯이 벤투호는 이제 결전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등 마지막 담금질을 시작할 텐데요. 관련해서 두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는 우리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르게 될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카타르는 11월인 지금도 34도를 넘나들 정도로 꽤나 덥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장 안에 들어서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실외 에어컨 덕분이라고 합니다. 관중석 아래쪽 벽에서는 축구장 쪽으로 계속 냉기를 내보낸다고 하고요. 또 관중석에도 좌석마다 찬바람이 나와서 어쩔 때는 서늘한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진행되는 8개 경기장이 모두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20도에서 22도 정도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조선일보는 이번 월드컵이 이색 월드컵이 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또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점을 들었고요. 또 그러면서 엔트리도 기존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 점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선수 교체 횟수도 기존 3회에서 5회까지 늘어난 점도 함께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경기장에 설치된 12대의 카메라와 공인구에 내장된 센서 등을 통해서 오프사이드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주 굿모닝 브리핑을 진행하는 이 시간이면 본격적으로 월드컵이 시작한 이후가 될 텐데요. 29일 동안 32개 나라 대표 선수들이 펼칠 멋진 경기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FTX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FTX 사태 어떤 사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FTX는 대형 코인 거래소의 이름입니다. 네. 한때는 거래량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거래소인데요. 그런데 최근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부채 규모가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돈으로 치자면 13조에서 66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FTX는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자체 발행한 코인이 폭락하면서 위기가 찾아왔고요. 불안해진 이용자들이 대거 자금 인출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해킹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6억 달러 규모의 코인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도를 보면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고객의 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벌어진 해킹 사건 역시도 직원의 소행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 특성상 이용자들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에도 만여 명의 FTX 이용자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까지 찾아가서 거래할 정도면 투자금도 꽤 클 거라는 추측도 가능한데요. 이번 FTX 파산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거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13조에서 66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굿모닝 경제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도 행방이 오리무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은 김 전 회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도주하기 전에 조카 A씨와 함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서로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고 또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압수물에 대해서 현재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족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카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현재 공개 수배에 나선 상태고요. SNS 등을 통해서 밀입국 브로커와 연락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를 보면 이전에도 5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적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해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요. 한 달 뒤에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에는 중국 밀항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면서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26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결정을 미뤘고요. 결국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와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끝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물가 이야기인데요. 116개 품목 중에서 106개가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산 품목을 빼면 거의 안 오른 게 없는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1.4%의 품목들이 오른 건데요. 네. 오르지 않은 품목들도 보면 뭐 시험 응시료 혹은 금융 수수료와 같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품목들이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를 기록하며 정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6.4%로 나오면서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식비가 8.9% 올랐는데요. 특히나 짜장면, 김밥, 또 햄버거 같은 대표적 서민 음식들이 10%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세탁이나 목욕 등이 10% 넘게 오르는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른 것을 더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오르면 다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장기화 여부를 가르는 변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서비스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거나 추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헬기의 모습이 보이고요. 제목에 자율비행 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파일럿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온 헬기는 미 육군의 주력 헬기 블랙호크입니다. 지금 주민이 되고 있는데 이 사진 자세히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무인 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무인기에 대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무인기 자율비행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서 몇 가지 임무를 부여해서 시험에 나섰는데 스스로 이착륙하는 건 물론이고요. 마치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나왔던 장면처럼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낮은 고도로 계곡 사이를 비행하는 것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또 헬기 내에 내장된 감지기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서 의료진에게 전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쓰인 블랙호크는 1970년대부터 쓰인 초기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오래된 헬기가 최첨단 헬기로 변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없는 전쟁 시대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록히드 마틴은 이 시스템을 응급의료나 소방, 또 도심 항공교통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요. 트위터를 의미하는 듯한 그런 새와 그리고 새 장에서 그 밖으로 지금 맥도날드, 애플 같은 로고들이 밖에서 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이 기업들이 트위터를 탈출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후 휘청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원 절반을 해고한 거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크가 강력 추진한 유료 서비스 트위터 블루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트위터를 보면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계정 옆에는 파란색 체크 무늬가 달려 있습니다. 일종의 본인 검증을 받았다는 신원 보증의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머스크는 돈을 내면 파란색 체크 무늬를 달아주는 트위터 블루라는 서비스를 유료로 내놓았습니다. 사칭 계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머스크는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각종 사칭 계정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를 사칭해서
우리는 별 생각이 없다라는 글을 쓰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사칭이 장난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슐린을 무료로 풀겠다는 글을 올린 사칭 계정 때문에 실제 한 제약사의 주가는 폭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칭 계정을 빠르게 파악해서 차단을 해야 하지만 직원이 대거 해고돼서 대응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리스크에 맥도날드, 애플, 화이자, 제너럴 모터스 등 기업들이 트위터에 대한 광고 중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수입의 89%가 광고로부터 나왔던 트위터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임직원 회의에서 트위터가 파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